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유 좋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내줘, 시설이. 저 뒤에 1인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알릴레오 공간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데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청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벙커 옮겨, 일이. 지난 주말에 ARS RDD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20%대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추세를 보면 대통령 지지를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는 경향성이 커지면서 네. 전화 면접보다 ARS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 더 떨어지겠죠. 지난 네, 주말 기준이니까.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도 27%. 그러니까 이게 3주 만이거든요, ARS 조사가. 중간에 약간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네. 지지난주 전화 면접은 34%까지 나왔는데 ARS가 20%로 떨어졌으니 전화 면접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는 게 요 호감도 조사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은 호감도가 5에서 10%가 더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호감도가 지지율하고 점점점 갭이 줄어들어서 이 ARS에서는 2%대로 줄어들었어요. 네.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광 효과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 윤석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2030에서는 지지율과 호감도가 이제 역전돼 버렸어요. 네. 2030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 순방에서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상황. 미국에서 막 그 일이 있었던. 그렇죠. 비속어가 19. 있었던 금요일, 토요일. 영국 여왕 조문부터 물어봤어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냐? 시간이 있었는데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나와요. 2배 높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굴욕적으로. 굴욕적이다. 네, 굴욕적이다. 굴욕적이다가 2배 정도 됩니다. 보수에서도 일본과의 만남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되고. 근데 이제 바이든 때는 역전이 됩니다, 저게. 홀대 받았다. 바이든 48초. 88초는 스침이지, 스침. 성과 없이 사진만 찍고 홀대 받았다. 이게 64%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바이든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 오늘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비속어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인식이 75% 가까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에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높거든. 45, 사시다 33. 보수도 안 믿어요. 왜?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MBC로 공격하고 민주당을 그렇지. 공격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더 열받은 거죠, 국민들이. 예.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냐? 없다. 이것도 지지율 격차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국격 추락, 준비 부족, 대통령실 무능. 이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땐 이 순서였는데 두 번째 것도 선택하라고 했더니 비속어 발언이 2위로 올라와요. 2개 선택하라고 했더니 그냥 다 높아. 다 높아요. 다 높아. 네. 다 잘못한 거야, 그냥. 보수층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비속어 발언이 조금 낮아요. 빈손외교, 국격 추락, 준비 부족. 그러니까 비속어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보수층은. 네. 그게 이제 24% 됐어. 지지율은 29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지지 안 한 사람 중에서도 들었는데, 이거는 바이든이다, 씨발.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외교의 최고의 성과는 모든 국민을 애국자로 만들었다. 나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광주 방송하고 UPI가 탄핵 공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52% 나왔죠? 5대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옳았구나! 그거 했잖아. 찬스! 해봤더니 62가 나왔어요. 이게 높다고 탄핵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의 부정적 강도가 강도가 세다는 얘기죠. 심리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실제. 네. 네. 실제로 이제 국정운영 지지도 물어보면 매우 잘못한다는 게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한 55, 60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62%고 70%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실. 지지하지 않는다 정도가 어느 정도냐?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이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00 프로젝트 2030 1000명씩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여론조사 꼼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 시리즈로 계속할 텐데 모집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왼쪽이 여성, 오른쪽이 남성. 예. 그러니까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는 조금 많죠. 20대 여성이 더 진보적이에요.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이거밖에 안 돼요. 네, 9.7. 자신을 보수로 생각하는 20대 남성은 그 2배에 이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대도 여성이 진보 성향이 더 더 높아요. 진보 성향이 높죠. 보수성이 더 낮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희생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다가 55%나 돼요. 30대가 되면 좀 낮아집니다. 50% 이하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개인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절반 이상이 생각하고 있어요. 20, 30대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생각보다 높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피해를 준다고 해도 국익 추구가 먼저다. 네. 그것도 그렇다가 더 높아요.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나 난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런 어떤 정서가 30대보다도 강하다. 특히 20대 그렇죠. 남녀의 차이가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만이 이게 역전돼요. 30대 여성만이, 아니 우리 잘 살자고 남을 해치면 안 되지. 20대 남녀 그리고 30대 남자까지는 그렇지 않다. 2030이 이런 지점에서는 보수화된 게 맞아요. 30대 여성만 여기를 벗어났어요. 30대 여성이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역사 문제를 덮고 가도 된다. 1번이지. 그렇죠. 바로 일본입니다. 떠오르는 것은. 네, 맞습니다. 20, 30대 모두 그렇지 않다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데 남녀 차이가 있어요. 20대 남자, 물론 2배 가까이가 역사 왜곡은 안 되지 생각하지만 20대 남자의 30% 정도는 만약에 기록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성들은 압도적이에요. 20대 여성. 그건 안 되지, 시발. 30대 가면 이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야, 역사 문제를 그냥 덮고 가면 안 되지. 30대 여성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2030 남녀 중에 30대 여성이 가장 진보적이고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정당 지지도 조사해도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죠. 2030 조사임을 해보면 30대 여성이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죠. 네. 개딸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야. 이거 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개딸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2030 여성의 토대가 그러하다. 그리고 전쟁 난다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니까 나와 싸워야 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법 체계가 잘 만들어졌느냐? 5대4 정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이번에 이제 요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 그러니까 법 체계는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평하게 운영되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 손해본다. 이렇게 높아. 이거는 20, 30대 공의. 네. 거의 비슷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다. 이렇게 높아요. 이거는 살면서 실감하고 겪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사법 그 정도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판사들은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 네. 그렇다고 다 월등히 높죠? 네. 법원 신뢰도도 과거 대비 많이 추락했습니다. 검사들은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30대에 가면 이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네. 특히 여성, 30대 여성들은 60%가 검사들을 믿지 않아요. 30대 여성이 그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57대 36.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중도에서도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철벽은 이 시리즈 계속 있거든요. 네. 심층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2030에 그 인식을 물어보고 있고, 요거 다 하고 나면은 4050을 물어볼 거예요. 1000명씩. 그런 다음에는 60대하고 70대 구분해서, 거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지역, 뭐 PK 이렇게 특정 지역을 또 물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호감도 한번 넣어볼까요? 하지 마. 아니, 내가 결과를 바꾸면 되지. 지난주에도 30대 여성의 매체에 대한 비판 의식이 더 강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비판 의식, 진보성, 여성들이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 2030이 주류가 되는 그들이 40대, 50대가 될 때는 저는 한국 정치 지형도 크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때 나한테 잘해야 돼. 끝! 근데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자주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 군데서 제가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해봤는데 최고 퀄리티예요, 시설들이. 테이블만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명이 좋아서 나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